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인 미디어 박람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주식회사 SOK와 부산 유튜브 협회 그리고 부산 광역시가 함께하는 1인 미디어 박람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유튜브는 뭔가라는 것을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두들 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지, 혹은 뭐 유튜브의 어떤 채널 방향으로 한번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금 이제 스준남이라고 쓰레기 줍는 남자로 이렇게 채널을 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연으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흔히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스타일로 콘텐츠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유튜브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손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그렇지만 코로나19 정부 지침 그 방역을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댓글, 알림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일단 PPT를 한번 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제 프로필입니다. 현재 본업으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케이블 방송도 했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개인 사업자, 개인 대표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스러운 영상을 다양하게 지금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과거에는 15,000명의 구독자를 가르니 손박사 TV라고 손박사를 활동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언박싱이라든지 뭐 제품 리뷰들 이런 거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본업으로 이제 스줌남이라고 쓰레기 채널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관공서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일단 유튜브를 저희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유튜브를 왜 이런 강의까지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처럼 이제 뉴스를 디지털 미디어로 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원하는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튜브가 강력한 뉴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석영 기자입니다. 서울역 안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텔레비전이 있지만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는 게 오히려 익숙합니다. 네이버랑 유튜브로 보면 이동하면서 보기 좋고 사람들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뉴스를 잘 안 봤는데 유튜브 구독을 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이제 한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PC나 모바일 등 디지털 미디어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이용합니다. 특히 한국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유튜브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동영상 뉴스 시청 비율이 높을 뿐더러 앞으로도 동영상 뉴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TV나 아빠가 틀어놓으면 보고 신문은 잘 안 읽게 되고 정말 동영상 그냥 유튜브나 SNS 통해서 동영상으로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뉴스. 포털 사이트 중심의 뉴스 유통에서 벗어난 모바일 유튜브 시대로의 전환은 기성 언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가짜 뉴스 속 신뢰받는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이라든지 기성 언론사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하고 어떤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유통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는. 기존의 TV 뉴스가 점점 외면받는 가운데 언론사들은 너나 없이 뛰어든 유튜브 세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이렇게 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다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를 얻을 때 공신력이 있는 곳과 신뢰를 얻는 것이 바로 뉴스잖아요. 이제는 뉴스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유튜브 시장에 많이들 도전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좀 파헤쳐 볼게요. 여기 보면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들 아시는 버튼이죠. 제일 좌측에 있는 이게 실버 버튼이고, 저건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돼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0만 명이면 부산 인구가 360만 명인데 36분의 1이라는 사람이 내 채널을 구독해줘야 저 버튼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게 골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은 버튼인데 요거는 100만.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다이아는 1000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루비 버튼이라는 건데, 최근에 블랙핑크가 5천만이라는 구독자를 넘어서 이제 루비피트 이게 이제 버튼이 제작이 된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최초죠. 그리고 가운데로는 1억 명입니다. 구독자 1억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금 1억 명을 목표를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큰 꿈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간 되겠죠.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저 정도만 해도 유튜브로서 성공하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 있어야 뭔가 의지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런 버튼들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유튜브 파트너라는 그런 제도가 또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이제 뭐 구독자 1000명이 되고, 그리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이제 상업적인 계정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 영상을 볼 때마다 나에게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냥 뭐 즐기는 취미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수익이 생기면 직업으로 될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순하게 뭐 얼마가 들어오는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쉽게 계산을 하면 조회수 하나당 뭐 1원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다릅니다. 해외 계정도 다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광고 붙는 것도 다르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영상이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광고 영상을 여러분 보실 텐데, 그 광고 영상 보는 것도 따로 추가적으로 조회수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다가 스킵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미어 유튜브를 가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참 광고 없이 보니까 편하긴 하던데, 이게 월 이용이 있습니다. 월 비용이 약 10,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조회수 하나당 뭐 1원의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해외 유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콘텐츠 시장 중에 미국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콘텐츠의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7번째로 되어 있죠. 이 기준에 보면 자료는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통계를 내서 나온 게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보면 수익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85 정도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은 1.36, 그러니까 조회수 하나당 1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이거 조회수 하나당 1원이면 상당히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00만이 돼야 그 영상 하나에 봅시다. 1원 더하기 100이면 10,000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1,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연령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보시는 분들도 저는 30대입니다. 그래서 30대지만 10대, 20대들이 영상을 좀 많이 보겠죠.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보고, 요즘에는 우리 40, 50대 중장년층들도 이게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로 이런 분석을 다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금액적인 부분인 건데요. 뭐 시즌별로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여름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조금 더 덜 볼 거고, 그리고 뭐 추운 겨울, 가을 되면 뭐 이제 집안에 있으니까 영상을 좀 많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즌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 유튜브 수입들이 또 굉장히 궁금하신 분도 아니실 텐데 뭐 쫙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가 된 건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짓고 수입을 이렇게 지금 나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유튜브 수입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유튜브를 정말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무작정 뛰어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막상 1년 정도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고 1년 반 정도 됐겠네요.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해보니까 요거는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되겠구나. 일단 현실을 좀 알고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업을 하시는 분들, 부업을 하시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계신데, 평균 영상을 하나 제작할 때 소요 시간이
대략적으로 35시간 정도 영상 하나 만드는데요. 예, 그리고 제작하는 비용 1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저는 쓰레기 줍는 남자라는 데는 한 하루 정도 소요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만 사면 되니까. 또한 뭐 카메라라든지 부가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지 않은 금액과 작지 않은 노동력이 들어간다. 그 점을 좀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업으로 했을 경우는 평균 24%인데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500만 원.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높은 부장님급의 월급일 수도 있고 대기업의 이제 뭐 신입사원 좀 지나서 뭐 그분들의 월급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 벌고 그리고 부업은 뭐 이렇게 한 300만 원 돈, 취미는 100만 원 돈. 여러 이제 유튜버들을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주업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매일매일 그냥 유튜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직업으로 하기에는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일을 할 때에도 요즘에 시급으로 돈을 받잖아요. 제 시급 기준으로 19년 기준입니다. 8,350원이에요. 1시간에.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로 냈을 때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면 66,8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월급으로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74만 5천 원입니다. 이게 바로 최저시급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 일을 할 때마다 최저시급은 174만 5천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주업으로 유튜브를 하려면 174만 5천 원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4만 5천 원을 어떻게 벌느냐? 영상으로 벌어야 되겠죠? 자, 본업 삼아서 최저시급 벌처럼 한 달에 17개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기준에 영상 하나당 최소 10만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 야, 10만 조회수면 하나당 아까 조회수 1원이었으니까 계산하면 쉽죠? 아니면 영상 하나가 170만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170만 원을 들어오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컨텐츠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실 때는 취미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하는 거,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셔가지고 취미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지금 쓰줍남이라는 것이 그 쓰레기 줍는 컨텐츠인데 요거는 제가 뭐 수익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워낙 사태들이 많이 심각해지고 어느 날 문득 TV 돌리다가 뉴스에서 뭐 쓰레기 섬이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한번 컨텐츠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 게 1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줍남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필환경 시대를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런 좋은 그런 뜻으로 강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지금 문득문득 드시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가 대세가 돼버렸는데 얼마 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셨겠어요?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죠. 뭐 트위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등등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이 플랫폼이라는 그 매체가 아주 유행이고 다들 유튜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알면 그 시대의 대세를 알 수 있다는 거 하죠. 2014년에 보시면 저도 그랬어요. 연예인이 정말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연예인이 되고 싶었죠. 근데 지금 딱 보면요, 이게 2017년, 18년에 보면 유튜버가 지금 2년 전입니다. 5위에 지금 등단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냐? 거의 뭐 탑 3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그만큼 이제 떠오르는 유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유튜브를 여러분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줄인 게 3가지인데 첫째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뭐 유명인들이 나와서 개그맨들이 뭐 몰래카메라를 한다든지 이걸 보면서 내가 좀 힐링을 한다든지 그런 즐거움이 있을 거고요. 혹은 정보입니다. 뭐 주식, 부동산 뭐 등등 뭐 다양한 맛집의 정보, 뭐 다양한 일의 정보들을 습득하시려고 유튜브를 보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리만족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제가 해주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 예, 그렇게 해서 대리만족을 느끼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거죠. 공감하시죠? 제가 그렇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다양하게 수백 개의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제일 쉽게 접근하시는 게 누구나 다 아는 브이로그.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막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막 찍고 그걸 편집해서 하시면 되는데, 브이로그도 브이로그지만 이 브이로그를 하는데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무작정 그냥 오늘 하루 일상을 브이로그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 뭐 맛집을 갔다, 그러니까 맛집을 위주로 브이로그를 하시고, 혹은 뭐 지나가다가 뭘 봤다, 뭐 그 본 거에 대해서 뭐 터지는 거 있죠. 그런 걸 잡아서 브이로그를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먹방 리뷰. 요즘에 한때 좀 지났지만 ASMR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런 지금 테이블에다가 본인의 얼굴만 나와가지고 막 먹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먹방이라든지, 그리고 언박싱.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박싱을 하는 거죠. 뭐 아까 우리 피곤한 남편 경우 때는 피규어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양한 제품들,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것도 무작정 들이대면 안 되고요.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저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전문가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1인 방송이죠. 뭐 게임 방송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느낀 점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쓰레기 줍는 걸 하고 있지만, 쓰레기 줍는 거 아직까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아직 그 화제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체감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인데, 그래서 제가 다양한 걸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이로그를 해봤고요. 근데 브이로그인데 누가 저에게 관심 있겠어요? 내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그럼 뭐 유명인이면 브이로그에 관심 있겠죠. 근데 브이로그를 해서 좀 실패를 좀 맛봤고요. 그리고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베이브레이드라는 옛날에 탑블레이드 같은 팽인데, 이 초등학생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를 투자하면서 14만 9천 원짜리를 사가지고 제 돈을 투자를 해가 저걸 샀죠. 언박싱 해봤죠. 이게 나름 조회수가 좀 나와요. 저런 거는 왜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시계, 남자의 상징은 시계, 뭐 자동차, 신발, 지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자가. 그래서 뭐 시계를 해보니까 적어도 뷰가 몇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계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서 하다 보니까 댓글에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옵니다. 네가 뭘 한다고 저런 걸 하냐, 혹은 뭐 야 가짜 가지고 뭘 이렇게 설치냐, 뭐 등등 뭐 이런 다양한 피드백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먹방, 이런 거 해봤는데 워낙 많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자동차도 있죠. 이런 것도 몇만 뷰가 나오더라고요. 컨텐츠를 그 도입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많이 보는 걸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든지 시계하든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시든지, 뭐 화려한 그런 희한찬란한 곳에 가서 뭐 그런 리뷰를 하시든지 그런 걸 하시면 되고, 본인의 특색을 가지겠다 하시면 저처럼 이제 쓰레기, 환경을 생각해서 뭐 쓰레기 줍는다는 이런 컨텐츠를 간다든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입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제가 1년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느낀 점은, 유튜브는 긴 마라톤입니다. 한두 개 영상이 터진다는 그런 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구글의 알고리즘이 그런 걸 다 보고 있다는 거, 신기하죠. 저도 신기한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었을 때 포장의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썸네일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을 합니다. 이 썸네일만 보고. 그러면 그 썸네일에 자극을 주든지 거기에 뭐든지 쏟아 붙여야 돼요. 영상의 퀄리티 중요하겠지만 썸네일 딱 볼 때 바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만큼 이렇게 포장이 중요해요. 궁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면 뭐가 죄송한 거지? 클릭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보면 뭐 햄버거, 이 수제버거 이렇게 10개를 먹방한다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나는 10개 못 먹는데 뭐 그래 클릭하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또 미모를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표지라는 건 저 궁금하죠. 쟤 뭐 하는 애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만큼 포장을 좀 잘해서 궁금증을 유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유튜브로 오시면 히트 비디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비교적으로 제 걸 그냥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면 과거에 했던 건데, 막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다가 한두 개씩 터진 게 있죠. 아까 말한 시계라든지 뭐 자동차 리뷰, 이런 게 바로 히트 비디오입니다. 한 방 터지는 거. 한 방 터지는 거. 그러면 그 터지는 거 가지고 그 길을 파시면 돼요. 딴 길 가지 말고. 자동차가 터졌으면 자동차 파면 됩니다. 그리고 시계 터졌다 그러면 시계 파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해보다가
아 이런 게 터진다 싶으면 그걸 잡고 파헤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최고보단 최선의 콘텐츠는 질이다.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조사하고 대충 만들지 마시고요. 조금 더 대본을 신경 쓰시고 그리고 뭐 자막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자료 들어가야 되는 거 자료를 조금 더 첨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아트라든지 썸네일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길이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TV를 보면 1시간짜리 프로그램, 뭐 예능 프로그램 왜 보시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유명인들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길게 보지 않아요. 왜냐? 스킵이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했냐? 짧고 굵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짧고 굵게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뭐 이게 보면 이거는 수익성인데 수익성을 봤을 때는 길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20분에 만들면 그런 거죠. 3분짜리 영상을 1분 30초면 50% 보게 되는 건데 20분짜리 영상은 지금 시청률 10%지만 최종 계산했을 때는 20분짜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상 길이로서는 이 길이가 조금 더 수익성이라든지 그게 좋은 거고 짧게 나의 컨텐츠를 보여주겠다면 짧은 영상으로 뭐 5분에서 6분 정도가 사람이 가져 또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라고 제가 해봤는데 원래 이거는 제가 대면을 했을 때 제가 막 나눠드려요 쪽지를.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떠오르는 대로 막 적어 보시는 거예요. 뭐 먹방이면 먹방, 그리고 뭐 자동차면 자동차, 시계면 시계, 지갑이면 지갑, 그냥 무작위로 막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빈 벽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예, 하나씩 딱 붙여보고 멀리서 딱 보는 거죠. 아,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저런 것도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합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음식이 내가 떠올라가서 붙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개를 엮으면 되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자동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시고 엮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예,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빈 종이에다가 유튜브, 뭐 음식, 자동차 이렇게 적죠. 그러면 밑에 사다리 게임 아시죠? 사다리 타듯이 줄기를 치는 겁니다. 줄기를 쳐가지고 유튜브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누구인지 적어보고 그 유튜브가 뭘 하는지 적어보고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브랜드가 뭔지 적어보고 그 브랜드에 어떤 자동차인지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 이 뿌리를 계속 만들어 보면서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컨텐츠,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줍남은 한마디로 뭐 지구, 환경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막 줄기 타다가 쓰레기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게 또 브랜드를 또 찾자 이런 게 있는데 다들 채널 아트 이런 거 보면 다 브랜드에 대한 색깔이 있어요. 저는 그린입니다. 환경, 녹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도입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색깔하면 좋을지를 좀 짧고 굵게 짚어드릴게요. 자, 다양한 컬러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옐로우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이제 뭐 정신적인 이제 성장을 추진시켜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눈에 확 띄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런 색깔을 가겠다 하시면 이제 노란색 옐로우로 내가 확 띄는 색깔로 가겠다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채널의 그 꾸밈이 있죠. 컬러 색깔, 시그니처 색깔을. 그리고 요거는 핑크인데 밝은 핑크는 재미있고 약간 흥미로운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재미있고 무조건 웃기는 예능의 그런 컨텐츠와 채널로 가겠다 하시면 핑크를 조금씩 섞어주면 좋죠. 예. 자, 그리고는 레드인데요. 레드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고 열정 뭐 이런 거, 그리고 경고성 막 그렇게 자극적인 걸 할 때 빨강색을 쓰시면 되고, 녹색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예, 아주 제가 녹색을 너무 좋아해서 차도 녹색으로 갔다가 지금 다른 차를 타는데 아무튼 녹색은 약간 좀 그 뭐랄까요, 힐링,
깨끗한 느낌, 진정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칠판이 녹색인 이유가 눈의 피로감을 좀 덜게 해줍니다. 녹색이.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그레이는 뭐 무난하죠. 막 튀지도 않고 참 무난하게 가는 게 그레이입니다. 블랙도 깔끔하면서도 눈에 튀지 않고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컬러니까 이런 컬러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컬러로 좀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무작정 시작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이제 많은 수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데, 저처럼 정말 프로적인 그런 마인드로 조금 더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그리고 컨텐츠를 잡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이렇게 뭐 다양한 컬러들, 파란색 있고 화이트고 있고 보라색 이렇게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었던 시간이지만 어떤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뭐든 도전해 보시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1인 미디어 박람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되니까 언젠가는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유튜브로서, 크리에이터로서 함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우리 같이 합방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도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지금까지 손동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